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전치사 혼내주기 M뿔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안에 세 번째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는 두 꼭지에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존과 매달림에서 파생 발전하는 의미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요 앞에는 접촉에서 나오는 연결, 그리고 계속 진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여기까지는 전치사 안에 이제 작용의 개념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전치사 안에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의존과 그리고 매달림이 이 모습이 작용이라고 하면은 이 의존하고 매달리고 있는 이 무게만큼 이렇게 누르거나 잡아 당긴다 이래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의존 매달림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 반작용적 힘이 곧 누름 당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곧 압박을 하는 거고 강요를 하는 건데, 이거를 보다 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누름과 당김 에서 나오는 압박, 강요, 영향, 효과,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따로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놨죠. 그래서 내리 누른다, 내리 누른다라는 이 힘과 그리고 잡아 당긴다라는 것, 위에 걸타앉은 건 누르고 붙어 있는 건 당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개체에 대해서 뭐다? 강력한 어떤 힘을 갖다가 행사하는 거죠. 그 행사가 위에서 누를 때는 압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잡아 당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효과나 강요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비하의 의미도 나옵니다. 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어떤 대상을 두고 우리가 뭐 좀 비유로 알로 본다 그러죠. 낮춰 본다 그러죠. 그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안 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을 갖다가 우리 의성어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뭔가 힘을 잔뜩 엮고 있는 듯한, 투는 가서 떡 척턱 붙는 이런 어떤 느낌이라면은 안은 위에서 힘을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그냥 쌤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 자체가 그런 의성어적인 그런 감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가 탁, 착, 떡 하는 이 의미, 이 의성어 속에 투의 개념과 의미가 녹아 있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예문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He put a little pressure on 했죠. 자, put은 뭔가 힘을 가한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우리 앞에 put up 봤죠, 그죠? 힘을 가해가지고 up 이탈시켜버린다 라는 의미에서 이탈, 중단, 중지, 또 연기 의미가 나온 거 봤죠. 하나 체크하고요. 여기서는 put, 뭔가 힘을 가하는데 뭘 가하느냐 하면 pressure를 가했다 이 말이죠. pressure는 압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pressure와 상응하는 전치사 안이 서였다 이래 됐어. 우리 앞에서 뭐 pay attention 하면 뭡니까? attention 자체가 의식이 가서 딱 붙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전치사 to를 딱 쓰듯이 여기는 pressure하고 put pressure하고 표현이 나오니까 누른다는 느낌이 오니까 이 압박이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뭐다? 아니구나. put pressure on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put stress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stress는 지금 여기서는 압박이지만 요 다음 꼭지로 넘어가면은 중요, 비중, 주제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put 혹은 lay stress가 우리가 강조하다는 뜻이죠. 그죠?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put stress 할 때는 뭘 강조하다. 그때도 뭐다? 정신적인 어떤 무게를 갖다 거기에다 딱 두는 거기 때문에 put stress 혹은 lay stress 나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이 되면 뭐 원어민 못지않게 그냥 척척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자, 그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누름의 압박의 안이다라는 게 물리적인 누름 혹은 꼭 물리적인 누름
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누름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압박은 압박이나 뭐 이런 어떤 힘을 갖다가 가하면은 그 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그 힘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무게를 느끼게 되겠죠.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면 부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ey laid, 뭐 push나 lay가 주로 많이 쓰임이 결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 위에다가 이렇게 탁 놓는다든지 힘을 딱 가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들은 주로 put, lay하고 주로 결합합니다. So the financial burden on 했습니다. 뭔가 재정적인 부담을 갖다가 그에게 지웠다 이래야 되죠. 이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부담도 되고 동시에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on을 쓰는 겁니다. on. financial 대신에 tax라고 딱 이으면 어떤 느낌이 되겠습니까? 세금에 관한 부담을 갖다가 지웠다. 그런데 뭔가 tax, 뭐뭐에 대한 세금 할 때 이 세금이 경제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다 할 때는 tax, 역시 on, 그죠? him, 이런 식으로 당연히 on을 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뭐 환경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다 전치사 on과 결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압박, 압력, 또 강요, 부담 받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물리적인 압박 혹은 심리적인 압박, 뭐 환경적인 압박, 정서적인 압박, 이 압박의 종결자가 뭐다? 이 압박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그건 곧 공격이겠죠. 공격. 이 물리적인 공격에는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효과가 당연히 수반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공격이 조금 더 이제 규모를 갖다가 넓혀가면은 침공의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전쟁을 벌인다 이런 의미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인트로에서 우리 쌤이 굉장히 강조한 거 있었죠. 그죠? fall on, 급습하다인데 이 의미가 왜 그리 나오냐면 우리 영어 기본 동사에서 했지만 fall은 가다가 하고 뚝 떨어지는 자신도 모르게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추락이나 급락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뚝 떨어지며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일반적으로 fall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fall과 이제 on이 공격의 압박, 물리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 뭐 총체적인 어떤 공격의 on과 딱 결합하면서 갑자기 덮치면서 공격하는 급습하다, 기습하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죠. 그죠? 여기 이제 보면 take, 우리가 by surprise라고 이렇게 보통 쓰죠. 그죠? 기습하다 할 때 같이 알아두고요. take them by surprise.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요건 이제 좀 수단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적들이 모르게 깜짝 놀랄 어떤 수단으로 그들을 갖다가 어쨌든 덮쳤다. 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the enemy fell on us last night 이랬죠. 이 fall on이 나오면 쌤이 빠지지 않고 예를 드는 게 interest 했지만 여기서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 무협영화 보면은 항상 주인공이 뭔가 숲길을 딱 지나갈 때 보면은 꼭 저 나무 꼭대기에서 한 열댓 명의 그것도 까만 옷에 복면을 한 그런 이 닌자들이 그죠? 자객들이 확 쏟아지죠. 주인공 머리 위로. 그게 바로 fall on입니다. 주인공은 전혀 뜻하지 않았죠. 예상치 못했겠죠. 물론 절정 고수 같으면 다 읽고 있었겠지만요. 그 모습이 fall on이고 그게 곧 급습하다, 기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어떤 꼭 전쟁, 칼부림하는 이런 공격만 공격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어떤 공격적 행위도 다 on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My boss, 사장이 will jump on 했습니다. 이거는 interest 했죠, 그죠? Me if I'm late. 내가 지각하면 내 이제 지각하게 생겼는데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단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내 지각하면 사장한테 쉽게 말해서 아작이 날 텐데 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이죠. 이때 점프는 말 그대로 그냥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 불쩍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on이 옴으로써 위를 갖다가 좀 덮치는 느낌, 공격하는 느낌. 그래서 jump on이
공격하다, 뭐 아작을 내다, 혼쭐을 내다, 뭐 잿들이 날라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 물리적인 공격 다 들어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점프 2를 보자 이거죠. 비교를 하자 하면 이거 처음에 점프 2 이야기할 때는 쌤이 그 포르투갈전에서 2002년 박지성 선수가 그 회심의 결승골을 넣고 히딩크한테 막 감독한테 달려가 가지고 점프하고 그게 안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히딩크 머리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안 이래버리면 공격하는 모습이고 수평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냥 탁 하고 히딩크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은 뭐다? 2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프 안과 점프 2를 구분하고요. 물론 이 이제 점프 2 히딩크를 갖다 밀치는 2의 반작용적 힘을 설명할 때 쌤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그냥 보겠습니다. It's dangerous to jump to early conclusions. 이때는 좀 섣부른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점프가 뭔가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서 이 결론을 이뤄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뛰어가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는 이게 도착의 떡척의 2입니다. 이때 안은 위에서 하고 누르는 그런 힘을 느끼게 하는 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뭔가 전쟁과 관련한 그런 어떤 공격일 때 다 쓰는 거 보겠죠, 그죠? 지금 보면 뭐 여기 뭐 어택도 있죠. 어택 공격하다 할 때, 어택 할 때도 안을 씁니다. 안 어디에 공격하다 할 때, 자, we will make an assault. 또 make an assault 이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하고 결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enemy tonight 오늘 밤에 적군에게 공격을 가할 예정이다 이래 되죠. 자, 그다음 밑에 또 보겠습니다. The commanders 우리 코만도 뭐 옛날 영화 제목도 코만도라고 참 많이 나왔습니다. 특수부대. 자, the 특수부대원들은 carried out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carry out. 자, daring 이 과감하다 이 말이죠. 겁없는 과감한 raid 기습인데 공격이기 때문에 뭐다 안을 갖다가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수부대는 적군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기습을 감행했다. 지금 과감하게란 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 assault, raid, attack 공격과 관련한 표현에는 전부 전치사 안과 결합한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안이 압박, 누름 이런 의미에서 뭔가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꾹 눌러놓는다라는 느낌, 꾹 누른다는 이게 심리적으로 꾹 누른다라는 이야기는 그 대상을 갖다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려다보면서 즉 알로 보면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그 대상을 갖다가 자기 밑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의미로 안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하를 한다든지 할 때 다 안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look down on 있죠, 그죠? 뭐 단어를 그냥 하면 despise가 되고요. look up to가 반대말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despise 동의어고 look up to 존경하다 respect로 이거는 look down on과 반대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나오면 딱딱딱 이거는 딱 챙겨둬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look down on이 지금 보면 down이 없이 보면은 그냥 look on입니다. look on. 이게 on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른다는, 물론 밑에 잡아 당기는 것도 있지만은요, 당기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르는 쪽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look on 자체가 벌써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좀 지그시 거기다가 눈을 갖다가 아래로 딱 깔면서 딱 보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중에 이 on이 집중 모드로, 집중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면 look on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그시 이런 좀 보는 표현이고, look to는 이제 to하고 on하고 비교해가지고 쌤이 강의할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look to는 좀 이런 느낌입니다. look to는 눈을 안 떼고 딱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정신 집중을 딱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딱 이래 보는 느낌이면, on은 약간 제껴가지고 좀 느긋하게 넌지시 하면서도 그 대상을 갖다가 눈을 떼지 않고 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이런 게 look on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look to, look on 이런 거를 그냥 자꾸적으로 뭐다 이래갖고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쌤이 표현한 그 이미지, 그죠? gesture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look to하고 look on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딱 이미지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때 look on 자체가 뭔가 좀 딱 밑으로 이렇게 쫙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다운이 옴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게 확 내리 누르는 느낌이 팍 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눈에 힘을 딱 주가지고 확 밑으로 깔본다, 밑으로 확 누르면서 내려다본다라는 의미에서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 don't look down on a man because를 이탈릭처럼 해놓은 거는 뭐뭐 하다고 했어, 뭐뭐 했어는 안 된다 이렇게 not하고 이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하겠습니다. 뭐뭐라고 했어, 뭐뭐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look down on이 비하하다, 멸시하다, 내려다보다, 알로보다, 깔보다 뭐 이런 등등 의미로 다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Don't lay blame on. 이건 인트로 강의에서도 나왔죠, 그죠? lay blame, 비난을 가하다 할 때 그 비난을 듣는 상대방의 심리는 어떻겠습니까? 뭔가 모욕감을 느끼고 뭔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겠죠, 그죠? 물론 비난을 가하는 사람도 역시 당연히 그런 어떤 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비난을 가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on이 딱 쓰이는 거죠. 역시 또 lay하고 이렇게 결합이 잘 되고 있죠, 그죠? for. 이제 이 for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트로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상응이라 그랬죠. 이렇게 비난을 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대가다 이 말이죠. 즉 이 어떤 사고를 일으킨 책임과 상응하는 비난을 가한다 이런 의미죠. for는 굉장히 이 for는 전치사 for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크고 빈도도 사용 빈도도 가장 많은 for입니다. 이 for가 뭐뭐 때문에 비난했다. for가 이유라고 해서 뭐뭐 때문에 비난했다 이런 단순한 중학교 레벨의 이런 공부가 학습이 아니고요. 이 for가 상응이다 하면 상응 거의 같다, 비슷하다. 따라서 상이나 벌을 갖다가 줄 때도 뭐다? 그거와 상응하는 벌을 줘야지. 벌이나 상을 줘야지. 상을 갖다가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벌도 너무 지나치게 주거나 너무 약하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for가 오는 겁니다. 그게 걸맞는 처벌과 걸맞는 상을 줘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praise, 그죠? praise, 칭찬하다. A for B 이렇게 하죠. 그죠? blame, 그냥 동사로 쓰면 역시 blame A for B 이렇게 하죠. 이게 B에 상응하는 상을 주다. B에 상응하는 비난을 가하다. 꾸짖다. punish, 벌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어는 비하, 비난, 이 모두 심리적인 압박이자 심리적인 공격이라는 거 다 한 개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런 공격이나 물리적인 공격,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추상화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되고 영향이 되죠, 그죠? 사람에게 뭔가 심리적인 공격을 가한다든지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뭔가 영향을 주고 효과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공격자의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그 대상을 갖다가 끌고 가기 위한 목적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영향, 효과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이런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TV has great influence on 했죠. 그죠? 이게 영향이 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on이 오는 겁니다. 이펙트가 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on이 오는 겁니다. 왜? 효과, 영향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made a deep impression입니다. 깊은 인상을 줬다. 깊은 인상을 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심리나 정서에다가 일정한 영향 효과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인상을 주다. 깊은 인상을 새기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역시 효과, 영향의 의미이기 때문에 on을 갖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your words will have some effect on. 앞에서 했죠, 그죠? 네가 그 말을 하면 그에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have effect on, have influence on. 그죠?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때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표현, work on입니다. work on. The medicine will work 했는데요. 이 work가 우리가 기계의 따위가 뭔가 작동을 하다 할 때, 그죠? 기계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보통 work를 쓰죠. The elevator does not work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 the elevator doesn't move가 아니고요. move는 지리적,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하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기계 작동을 work로 표현하죠. 마찬가지 사람이 뭔가를 일을 하는 것도 work로 표현하죠. 그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쟤들의 인식에서는. 근데 뭔가 이 약이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약이 일을 하면 뭐겠습니까? 독약 같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고 상하게 하는 거고, 뭡니까? 양약 같으면 사람을 갖다가 살리고, 그죠?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겠죠. 따라서 약이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는 효과를 낸다라는 거고, 따라서 안이 오면서 그 뒤에 대상이 오는 거죠. 따라서 이 약이 너에게 효과를 낼 거야 하니까 이 약이 너에게 잘 들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work on이라는 표현은 많이 씁니다. 이때는 영향인데 요 다음 꼭지에 가면 이게 집중의 안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영향, 효과의 발생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은 요 정관사 더의 용법에서 악기 등을 나타낼 때는 정관사 더를 쓴다. The piano, the violin 이런 식으로, the harp 이런 식으로 이 정관사, 관사, 정관사를 설명하는 문법에서 나오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전치사는 이 안이 중요한 겁니다. 안이. 왜 안을 쓰느냐? She played the song on the piano 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로 그 노래를 연주했다 이랬습니다. 자, 피아노를 갖다 연주할 때 외형적으로만 일단 봅시다.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건반 위에다가 손을 가볍게 탁 올리고 그 건반을 갖다가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소리가 나죠. 그 건반 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전치사로 표현하면 안입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런데 이 피아노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으로 건반을 갖다가 위에서 눌러야 되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 안이 이 피아노에게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켜 가지고 피아노가 뭔가 워크를 하게 했다면, 작동을 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뭔가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전치사 안을 다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요. He played on the string 했죠. 자, on the string with a short staccato. 짧은 스타카토로 이때 the string은 무슨 악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거기다가 뭐라 했습니까? 안을 쓰고 있어. 안을 갖다가 즉 줄을 퉁긴다든지 뭐 줄을 갖다가 가볍게 막 끓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현악기 악기 줄에 일정한 영향,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소리가 나오도록.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악기를 갖다가 다룰 때 다 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악기에 대해서 안을 쓴다라는 거는 막 가장 대표적으로 피아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뭔가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피아노가 작동하게 하니까 소리가 난다라는 그 이미지만 딱 가지고 있어도 일체 악기는 안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이제 보다 폭넓게 이해하면은 뭔가 악기에 압력이나 효과를 발생시켜서 악기에서 소리가 나게 한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안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쌤이 act on에 대해서 한번 했죠. 그죠? act on. act가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한다. 이 work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행위를 하는데 이게 on이 오면서 뒤에 어떤 대상에 의존을 하는 on 같으면은 무엇에 의존해서 뭐뭐에 근거해서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on이 의존이 아니라 반작용적인 의미, 압박으로 가면은 act, 뭔가 행동을 하고 기능을 하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뭔가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다, 효과를 발생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He never acts on other people's advice 했죠. 이때 안은 뭐겠습니까? 의존이죠. 그죠? 의존이고 근거, 기준이 되겠죠. 따라서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근거해서 행동하지는 않아.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어떤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조언에 근거해서, 조언에 의존해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래 되죠. 자, 이때 아는 의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을 처음 보는 분들은 Our nature is to act and not to be acted upon이 우리의 본성은 남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 해석하고 지금 매칭이 됩니까?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쌤이 옛날 강남구청에서 강의할 때 이 지금 이와 관련된 영어 지문이 강남구청의 ARS 영문 독해 제일 첫 강의 첫 리딩입니다. 이게 그 코스비인가? 지금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뭐 습관인가 뭐 법칙인가 한 책이 있죠. 그죠? 그 책에서 이게 모의고사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능에. 그랬을 때 이 지금 Our nature is to act and not to be acted upon 이라는 이 문장을 수십 개 해설 강의를 쌤이 다 찾아봤는데, 뭐 지난 이야기니까 하겠습니다. 수십 개를 다 찾아봤는데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해설 강의가 단 한 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이 이제 딱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문장 구조도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 이상하게 문장 요소끼리 막 연결해 가지고 이상한 억지 해석을 하면서 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지 acted upon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be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이게 보호로 쓰인 게 아니고요. 비동사의 보호가 아니고 is to be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뭐가 숨어 있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upon이 숨어 있습니다. upon.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our nature is to act upon. 뭐 뒤에 누군지 모르지만 아니면 여기 people이나 others의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뭐 하려고 한다. be 플러스 to 부정사의 intend to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upon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눈에 보이면은 우리의 본성은 영향을 주려 하는구나 이래 되죠. 그죠? 누구에게?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영향을 줘? 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수동으로 딱 쓰인 거는 and is not to be acted upon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by others가 이게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by others, not by people. 그래 보면 이제 문장을 완성하면 Our nature is to act upon others and not to be acted upon by others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죠. 즉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이후의 내용은 뭔가 우리 요즘 뭐 취업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내용 뭐냐면은 뭔가 새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take initiative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갖다가 그 인터뷰하는 그 감독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이 그대로 쭉 설명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노니까 이해가 안 되노니까 그 다음은 막 그냥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가지고 뭐 해석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제 act는 뭐겠습니까? act upon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는 be acted upon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is not to be 이렇게 가니까 be 플러스 to 부정사의 수동이 돼가지고 무엇을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be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행동하는 것이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 자체가 의미적으로 성립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하면 act upon은 이때 안은 영향을 미치는 안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남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ct upon 가지고 이제 압박, 당김, 그래서 발생하는 효과, 영향의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